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서울 마곡지구, 서울 대방, 그리고 화성 동탄 이지구 등 약 5천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요, 12월 29일 금요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 동탄 이지구 등 4,734호의 유홈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유홈 사전 청약은 2022년 12월부터 세 차례 걸쳐 시행하였죠. 그리고 총 7.6천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이 27대 1을 기록한 바 있고요. 유엄 사전 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19세에서 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 특별 공급은 무려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번 유홈 사전 청약은요,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이지구,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그리고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 동탄 이지구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추정 분양가 보시면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는 5에서 6억대라고 하고요. 이외지구 전용면적 기준 60제곱 이하는 3억 원대, 74에서 84제곱은 4에서 5억 원대,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제곱이요. 7억 원대, 84제곱이 10억 원대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선택형은요, 추정 임대료 60제곱 이하는 50에서 60만 원대, 그리고 74, 84제곱은 80에서 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사전 청약 일정은 20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내년이죠 벌써 1월 3일부터는 이제 남양주 왕숙 이지구, 고양 창릉은 남형이죠. 수원 당수 이지구, 2024년 1월 4일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선택형이죠. 화성 동탄 이지구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 접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누리집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인터넷 사용 취약자의 경우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2024년 유홈 사전 청약은 최대 1만 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 호의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면서요. 그간의 유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3년 12월 사전청약 시행주인데요. 12월 사전청약은 총 4,734호 이렇게 돼 있죠. 나눔명이 2277호인데 남양주 왕숙 이지구 그리고 923호죠. 고양 창릉 325호 그리고 수원 당수 이지구는 423호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같은 경우는 273호 위례지구 A1-14 지구 같은 경우는 333호 일반형은 815호인데요. 서울 대방에서만 공급하고요. 그리고 선택형은 1642호인데 부천 대장이 522호, 고양 창릉이 600호, 화성 동탄 이지구가 520호 이렇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도는 뭐 고향 창릉역 있고요. 그리고 마곡, 부천대장, 서울대방, 위례, 남양주 왕숙 2지구, 수원 당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화성동탄 2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 2지구는요, 다산 신도시 양정 역세권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죠. 그리고 지구 내 경의중앙선 신설역이나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 9호선인데 연장역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수석 호평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북부간선도로에 인접해서 서울도시 및 강남권 진입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A2, A7 블록 같은 경우는요,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및 남양주 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다고 하고요. 기존 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요. 학세권이죠. 교육 환경이 우수할 거라고 하고 또한 도보거리에 공원이 계획돼 있고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합니다. 해당 남양주 왕숙 2지구 위치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양 창릉지구는 기존의 경의중앙선이나 3호선 도시철도의 교통 인프라에 더해서 GTX A 노선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국도 1호선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그런 입지입니다. 향후 고양 서울 수도권 남부를 잇는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요충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 예정인 S3 나눔형 A1 선택형 블록은요. 고양 원흥, 삼송, 지축 등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가 인접하고요.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지구 내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원 당수 2지구 같은 경우는요. 권성구청, 서수원 버스터미널, 복합상업시설 등 기존 수원 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요. 수원 당수 1지구나 호매실 지구에 바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발전이 기대되고요. 또한 42번 국도나 평택파주 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죠. 그리고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번 공급 예정인 B3 블록 같은 경우는요. 당수천, 수변공원이라든가 칠보산, 왕송호수 등에 인접해 있다고 하고 친환경 주거 타운에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위치는 여기 있고요. 수원당수 2지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서울 마곡지고요. 16단지 같은 경우는 마곡나루역 9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거리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역과 인천공항 접근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인근의 서울식물원 이 위치에 있죠.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식물원에 자주 가곤 했는데요. 여기 좋더라고요. 혹시나 안 가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한번 꼭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가 같이 갔다 왔는데 애기랑 좋은 곳이더라고요. 애기한테 이제 식물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서울 마곡 16단지 273호 그리고 해당 토지 이용 계획도도 참고하시고요. 서울 위례지구 A1-14 블록 같은 경우는요. 5호선 거여역 그리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지구죠. 강남과 송파구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서요.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죠. 또한 인근에 초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남한산성이 위치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해당 위례지구 임장을 한번 가봤는데 쾌적하더라고요. 신도시만큼요. 그리고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1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신림선이 인접해 있고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대방.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도심 접근이 용이하죠. 여기인데 위치가 아울러 동작구청이라든가 서울 동작경찰서 등이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대형 상업시설 등이 위치해 여의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요. 여기 여의도가 있죠. 이번 일반형으로 공급 예정인 A1 블럭 같은 경우는요. 용마산 공원과 맞닿은 자리로 자연 친화 주거 환경이 돋보입니다. 단지 주변에 역시 초중고등학교가 에워싸고 있어서 교육 환경도 기대되고요. 부천대장지구입니다. 보시면 서해선 얼마 전에 개통했죠. 원종역 생활권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항 이용이 편리하죠. 또한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지구 내에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직주 근접형 다족도시로도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공급되는 A 9블럭 같은 경우는요. 굴포천이 인접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되고 인천 계양지구와 연접한 동일 생활권으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대장 위치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화성 동탄 2지구 같은 경우는요. 지구 내 SRT 동탄역에 GTX A 노선이 개통 예정이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라든가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도 우수하고요. 또한 지구 왼쪽에 동탄 1 신도시가 연접하고 있어서요. 동일 생활권으로 기존 인프라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탄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선택형으로 공급 예정인 C14블럭 같은 경우는요. 동탄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합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생활 여건이 우수하고 휴식 산책을 위한 공원이 연접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위치는 여기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홈 유형별 특징인데요. 보시면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셔서요. 유홈은 주택 유형에 따라 나눔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죠. 세 가지 유형 모두 공급하고요. 이번 사정청약에서는 우선 나눔형입니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사업 시행자 LH죠. LH에게 환매 가능하고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물량의 80%는 특별 공급이고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구분되고 나머지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합니다. 전체 물량 중 70%, 특별 공급으로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이 5%, 기간 추천이 15%로 구분된다는 점, 나머지가 3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6년 우선 임대거주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플러스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고 하고요.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 전환 시 장기 처리, 모기지가 지원된다는 점. 전체 물량 중 90%는 특별 공급,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1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첨제는요. 일반 공급 중 자녀 공급, 나눔형 일반 선택형 공통인데요. 자녀 공급을 대상으로 하고요.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산 요건이라든가 소득 요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공급 유형이라든지 특징, 모기지입니다. 이어서 12월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및 접수 일정인데요. 보시면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는 공고 시점에 기준으로 추정된 추정 분양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 분양가 같은 경우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되고요. 추정 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가 5에서 6억 원대, 2회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제곱 이하는 3억 원대, 74에서 84는 4억에서 5억 원대, 일반형은 서울 대방이 59제곱인데요. 7억 원대, 84제곱은 10억 원대로 산출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나눔형 일반형 추정 분양가인데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형의 경우 같은 경우 공고 시 사전청약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 임대 조건을 제공하고요. 실제 입주 시 감정가와 임대 조건은 본청약에서 공고되는 가격으로 확정된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사전청약 선택형 추정 임대 조건인데요. 선택형의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동탄 이지구가 있고 추정 임대 조건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일정 같은 경우에 SH 시행지구는요. 2024년 1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H 시행지구는 1월 22일부터, 당첨자는 1월 31일, 서울 마곡지구부터 3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청약 일정인데 이 부분도 꼭 돌다리를 두드리듯 한번 쭉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자가 인정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당첨자가 확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 같은 경우 유홈 누리집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LH 청약 플러스 SH 공급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하고요. 현장 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에서 장애인 취약자에게 하나에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전 청약 지구별 현황 접수처니까요. 아래는 혹시나 음, 현장 접수하려면 해당 전화 걸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 사전시험 Q&A인데요. 해당 내용은 꼭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해당 질문과 응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잘 어, 패- 패치하셔서요. 한번 쭉 보시고 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꿀팁이죠. 뭐 예를 들어 동일 주택의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둘 다 신청 가능한 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에 대한 응답. 공고 사전 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이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